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병영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따로 없습니다. 본명을 쓰고 있고, 닉네임을 쓰는 거를 참, 창피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약간 좀 낯간지러워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안병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어, 제 경우에는, 어, 어려서부터 영상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처음에는 사실 음, 담배 심부름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옛날에 어, 해외에 있었었는데 뉴질랜드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현지 코디네이터로 먼저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그 옛날에 뭐 애니콜이라든지 뭐 그런 네, 일을 했었을 때 뭐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서부터 일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했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현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뭐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서 해외로 오시는 그런 감독님들이나 배우님들을 어, 촬영을 잘 할 수 있게 좀 보조해주고 뭐 통역도 하고 이제 그런 일로 처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뭐 그때도 물론 영상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단편 영화를 좀 찍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2014년까지 2000년대 뭐 2004, 5년, 5, 6년 뭐 요때부터 2014년까지 단편 작업을 하다가 네,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외 영주권자라 사실 군대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었는데 뭐 그래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었던 상황에서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네, 군대를 다녀오게 되고 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 학교를 마저 마치고 이후에 이제 귀국을 해서 영상 일을 쭉 해왔어요. 네, 뭐 지자체 일도 하고 뭐 드라마 편집도 해보기도 하고 뭐 TBC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내 사업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 차가 되는데 이제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뭐 내게 됐는데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나? 뭐 어찌 됐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러한 좀 작은 저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혼자 일을 하게 되는 기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중간중간 뭐 직원도 뭐 들여봤다가 나갔다가 하고는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아까 얘기했던 주제로 돌아와서 왜 이런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부터 그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어, 요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좀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네, 뭐 저 역시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뭐 오늘 뭐 사진을 찍는 뭐 아는 친한 동생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왜 일이 없을까라는 좀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그렇다면 예전에 찍었다가 이제 한때 열심히 했다가 잠시 내려놓았었던 단편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단편 영화를 다시 찍는다는 게 스스로는 조금 많이 두렵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편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는 예전에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고, 저에게 많은 힘을 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00명 혹은 1000명 혹은 10,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영화 감독을 꿈꾸며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뭐 물론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영화 감독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뭐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뭐 해외에서 뭐 영상, 영화 관련된 학교도 좀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고, 뭐 영화제에서 크고 작은 해외 영화제에서 뭐 상도 좀 타보기는 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배고픔의 시간이 굉장히 길은 거예요. 배고픔. 배고픔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했었던 지난날에 제 자신이었죠. 그래서 어느덧 저는 40을 넘어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43살, 2살 뭐 요쯤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뭐 만 나이로 뭐 바뀌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만으로 바꿔도 네, 40대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영화 감독을 하기 위한 나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가 좀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맨 처음 즐거움을 느끼고 열정을 느꼈던 그러한 영화, 이제 처음부터 상업 영화를 누가 저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단편 영화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어찌 되었던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지금 이제 뭐 20대 혹은 뭐 10대 후반 혹은 20대 중반 혹은 뭐 저처럼 다시 뒤늦은 나이에 영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가슴이 뛰고 다시 하고 싶은, 그렇지만 함부로 열정 있게 하기가 조금은 두려운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저와 같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노하우들이나 작은 팁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은
제가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저는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제가 지금껏 뭐 영상을 찍고 혹은 뭐 광고를 만들고 지자체와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느꼈었던 혹은 경험했던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좀 얄팍한 지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보다 훨씬 낫고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의 그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약간 전환점을 좀 가지고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제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 조금 버벅거리기는 하지만 제일 처음으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 영상을 키기 전에 이것저것 좀 뒤져봤어요. 유튜브에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영상들 중에 단편이나 뭐 혹은 영상 이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국내에 나와 있는 영상들 중에 단편 영화 관련돼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단편 영화를 준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채널이 몇이나 있나, 또 어떤 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나, 혹은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좀 흔히 얘기하는 잘 만드시고 좀 주목을 받고 있나 라는 거를 좀 알아봤는데,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뒤지다 보면 유명하신 우리의 봉준호 감독님이라든지 뭐 여러 감독님들이 이제 뭐 한예종이라든지 뭐 다른 어 여러 가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부분들이 온라인상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뭔가 실무적으로 혹은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최대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라고 표현을 할게요. 영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여러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찍고 싶은 사람, 뭐 감독을 하고 싶은 사람,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욕심이라는 게 좀 생겨요. 욕심이라는 게 좀 생겨서 이제 그런 거죠. 조금 더 좋은 카메라를 쓰고 싶다라든지, 조금 더 좋은 뭐 시네렌즈, 뭐 알렉사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혹은 장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좋은 단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뭐 시나리오는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근데 그 시나리오 안에서도 단편이라는 영화의 무언가 제가 생각하는 단편만의 그런 맛이 있잖아요. 단편을 보시다 보면 이제 흔히 저희가 보는 상업과는 약간 다른
그런 결과 색이 있는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캐치를 해내는 게 제일 첫 번째 덕목 같아요. 뭐 주제를 어떤 주제를 만들 것이냐. 뭐 그것이 요즘에 나오는 그런 시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사소한 그런 일상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어, 잘 만든 단편이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만든 단편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음, 조금 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누군가와의 그러니까 시청자 혹은 관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관객과의 막 끈끈한 혹은 막 직설적으로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단편의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시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단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마이너함 혹은 공유의 색깔 같은 부분들을 좀 잘 표현을 하는 글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서로 사랑에 빠진다고 칩시다. 이제 그 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로맨스로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뭐 예를 들면 A라는 인물이 알고 봤는데 인물이 아니라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혹은 A와 B라는 인물이 이제 흔히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동성이라든지, 혹은 뭐 조금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이제 혈연 관계라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편만이 풀 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단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기억에 굉장히 조그만한 부분, 뭐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상황, 혹은 길을 가다가 어떠한 랜덤한 사람을 만나서 일어났던 뭐 작은 다툼, 뭐 그런 식으로 길지 않고 짧지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단편을 이제 글을 쓸 때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고, 제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구조라든지 뭐 플롯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실험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단편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업 영화 쪽으로는 아직 뭐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상업 영화 쪽으로는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뭐 기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경험이 있어서, 그러한 저희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 어떠한 이제 컨텐츠라고 표현을 할게요. 컨텐츠를
이제 통해서 이제 금전을 이제 돈을 버는 입장이 되다 보면 클라이언트라는 게 사실 존재를 하잖아요. 그건 뭐 물론 영화도 나중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한 분들이 원하시는 혹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애초에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종종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단편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잘 긁어주면 좀 단편에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첫 번째 덕목인 그 시나리오 그걸 이제 쓰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막상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자, 뭐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뭐 혼자서 준비를 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뭐 여러 사람들이랑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로는 카메라예요. 무슨 카메라를 쓸 것인가? 무슨 렌즈를 쓸 것인가? 어떤 영화에 나왔던 이러한 좋은 장면을 하고 싶다. 뭐 미장센,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요. 그 어떠한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적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뇌리에 박힌 어떠한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토대로 된 글이 나올 수는 있죠. 스토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카메라나 혹은 뭐 조명이나 사운드나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부가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장비로만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사운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폴리 작업이라고 하죠. 뭐 찍고 나서 이후에 뭐 발걸음을 입힌다든지 뭐 좋은 배경음을 찾는다든지 혹은 여유가 되면 믹싱 스튜디오에 가서 믹싱을 한번 맡겨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장비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약간은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제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된 뒤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배우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에게 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단편을 찍는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장비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을 하기 위한 뭐 스태프를 구하는 돈, 로케이션을 구하는 돈, 뭐 여러 가지 뭐 소품이나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제 생각은 배우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아는 누군가가 뭐 어떠한 그룹 속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품앗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 때에는 대부분 이제 배우라는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우분들은 이제 배우분들끼리의 그런 단톡창도 아마 따로 있으실 것이고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 이제 품앗이라는 개념은 저는 사실 이제 배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크게 두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좋은 단편 영화의 이 기둥을 잡고 끌고 가는, 이 중심을 잡고 끌고 가는 거는 어찌됐든 화면에 나오는 배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배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얘기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배우의 투자를 아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이고, 그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배우가 부족하면 될 것도 안 되는 느낌. 이제 글로는 막 적잖아요. 뭐 놀라면서 어디를 쳐다본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한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지만 겉으로 표정은 그렇지 않고 있다, 뭐 그런, 흔히 저희가 이제 무언가를 쓸 때 이제 디테일적인 감정적인 요소들을 적었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을 묘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인 중에 몇이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적어도 제 주위 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저희들 필름메이커스에서 많이 이제 그 사이트에서 많이 이제 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 페이라든지 시노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적어서 이제 회차 뭐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제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좋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단편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걸 이제 찍고 있으니까, 제 경우는 일단은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배우를 구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를 모집하고 그들을 찾아보고 뭐 무언가 미팅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돈이 드는 행위는 아니고 본인의 품이 들고 배우를 확인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보통 필름메이커스에서 배우를 모집합니다, 뭐 단편 영화를 하기 위해 누군가를 모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메일들이 와요. 엄청나게 많은 메일들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성의 있게 그들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뭐 카메라나 뭐 장비에 대해서 뭐 조금 뭐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제 카메라를 고르는 기준, 장비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보통 뭐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잖아요. 뭐 다이나믹 레인지, 뭐 DR이라든지 뭐 어떠한 포맷으로 찍을 수 있는다든지 뭐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명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알렉사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알렉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운영이 불가능한 건 다들 아시고 계실 테고,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2명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2명 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은. 한 명은 카메라를 잡고 있고 한 명은 어시를 보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은 뭐 포커스를 잡아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말하면 수없이 많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요구돼야 될 사항이 내가 몇 명의 인원과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가, 카메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몇이나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카메라의 종류나 장비의 종류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보통은 보통은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단편일 경우에 좀 이제 지원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다 보면 메인 이제 촬영 감독 DP랑 어시랑 이제 막 붙겠죠. 뭐 둘이 하는 체제가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혼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운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 카메라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 카메라의 기능을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카메라를 못하는 사람한테 쥐어줘 봤자 돼지 목에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제가 앞에 서 있는 이 부분은 뭐 딱히 조명이 뭐 설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저기 뭐 이쪽에 보이는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그냥 그 USB 형광등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은 거고, 저기 뒤에 보이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향초 있죠? 향초 하나 켜놓고 그 다음에 이쪽 이 향초 뒤에 안쪽에서부터 비슷한 느낌의 그런 갓등 같은 걸 하나 키워서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게 해놓고 조금 뭐 심심해 보일까봐 모니터를 3개를 켜놓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조명이지만 카메라를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좋은 카메라를 집는 게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페이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이번에는 이러한 카메라로 하고 싶다. 매뉴얼 포커스가 되는 뭐 흔히 블랙매직들을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이제 뭐 블랙매직에 뭐 픽서스를 쓰고 싶다. 뭐 아니면 하다못해 레드를 쓰고 싶다. 뭐 이런 뭐 FX6 이런 거는 이제 뭐 6가 오토포커스가 되는데 거기 뭐 시네 렌즈를 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언을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웬만하면 다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10년 정도 된 카메라예요. 파나소닉 EVA1이라고 하는 카메라긴 한데, 물론 이 카메라는 이제 수동 포커스고 EF 마운트에 굉장히 오래된, 이제 중고가가 이게 뭐 요즘에 사면 글쎄요 얼마나 하려나, 좀 쌀 거예요. 많이 이렇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카메라를 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 만약에 본인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그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이 경험이 적다면 카메라의 기능을 오토포커스나 뭔가 이제 편의성이 많이 중심이 되어 있는 카메라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시네렌즈 좋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시네렌즈를 쓰고
그러한 거를 해서 그 미묘한 그 영화적인 색감을 구현하고 표현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영화의 스토리나 전체적인 그 영화의 밸류에 얹어지는 효과는 다 얹고 마지막에 있는 요만큼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겠지만 제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위 내에서 간편하게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찍어도 아무래도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미디어가 좀 뭐 SSD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요즘에는 뭐 CF 익스프레스 뭐 타입 뭐 A인지 B인지 뭐 그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이제 어찌 됐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거를 쓰면 그거를 세팅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려요. 네. 그래서 카메라 얘기에 잠깐 빠지긴 했지만 카메라보다는 조명보다는 사운드 거죠.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쓸 거면 1번으로는 배우, 2번으로는 사운드, 동시녹음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제 다른 얘기들을 이제 쭉 더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말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간단하게 조명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다음에는 뭐 미장센이라든지 씬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품을 어디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이어서 하면서 이제 제가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조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조명 감독님을 섭외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쨌든 영화는 빛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도 현실이니까. 그리고 또 조명 자체가 요즘에 또 LED도 많이 나오고 뭐 비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된 그런 이 캔들라이트, 향초 등이 됐든 모니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강한 조명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조명을 연하게 혹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뭐 커터라든지 플래그라든지 디퓨저라든지 플래그라든지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을 제일 먼저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조명이라는 게 뭐 저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뭐 한 건 아니지만 뭐 수많은 조명 감독님 분들도 계시겠고 그분들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조명은 그렇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조명을 친다라는 표현보다는 디자인을 한다, 묻힌다, 표현을 한다, 설계한다라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이런 이제 검정에서도 어떤 색깔을 묻히느냐, 이 똑같은 피부인데도 어떤 식으로 피부에 내가 원하는 색을 묻히느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저희가 많은 그런 견적을 통해서 좋은 광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저희가 조명 디자인을, 조명 설계를 할 때 조명을 적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은 조명으로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이 얼굴,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할 때 얼굴을 넘기는 이 섀도우의 부분을 이제 뭐 부드럽게 넘기느냐, 하드하게 넘기느냐, 여기에 조명을 킥을 치느냐 마느냐, 이건 뭐 인터뷰의 얘기지만 그 영화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설계가. 근데 그 설계를 할 때 많은 조명을 치지 않고 적은 조명을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그런 설계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저도 뭐 오래 했지만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어서 제가 원하는 조명의 느낌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명의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한 조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명을 힘을 줘야 될 때는 힘을 주는 게 맞지만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조명은 어딘가에 힘을 줘서 팍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빼느냐, 얼마만큼 무드를 창조해 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조명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프리 단계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레퍼런스를 찾으실 때 뭐 흔히 저희가 많이 쓰는 뭐 북라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법들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찾아보면 조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디퓨저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샤워 커튼으로 뭐 막는다든지 어떻게 하면 반사를 잘 받을 수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이제 단편에 한해서의 얘기를 이제 좀 조금 더 드려보면, 저는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단편에 있어서는 실외 촬영을 최소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외에 나가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시시각각 조명이 막 그 광량이 바뀌거든요. 위치도 바뀌고 농도도 바뀌고 강도도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컨트롤을 잘 못해요. 물론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훌륭하신 조명 감독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확인을 해서 데일라이트를 정말 전문가처럼 막 야외에서 그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을 모시고 그게 컨트롤이 되면 야외 씬을 제가 그만큼 늘리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야외 씬을 찍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외 씬이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그 기술적인 단편적인 이제 단편 영화에 한정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시나리오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철수가 다리 위에서 석양빛을 맞으며 막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그러한 장면을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골든아워의 시간은 짧아요.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일기예보를 봐야 돼요. 언제 비가 오는지, 그 계절에 따라 미세하게 바뀔 수 있는 광량의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연출가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벌써 제약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하게 찍으면 좋은 장면이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리허설하는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해진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단편의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뭐 A라는 인물이 석양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저녁에 LED 등이 쳐져 있는 곳, 그냥 가로등이 쳐져 있는 곳을 달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LED 가로등 되게 힘들어요. 그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려면 그 등을 다 가리고 저희가 원하는 등으로 다 갈아 끼는 게 맞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저녁에 찍으면 저녁에 찍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한 등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로등이 비치면 가로등의 빛의 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저녁 뭐 한 6, 7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하늘이 뭐 달빛이 비추고 안 비추고 그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녁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찍는 그런 LED 등이라든지 가로등 밑이나 그런 데서 찍는 상황이 해질녘에 찍는 상황보다는 제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예시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뭐 다른 예가 있다면 이제 뭐 카페에서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뭐 둘 인물 간에 뭐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해요. 카페에서. 근데 연출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막 커튼 사이로 막 빛이 들어오고 막 그런 부분들을 연출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카페 바깥에서 블라인드를 사이로 뭐 등을 친다든지 이제 색을 좀 입히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대화씬을 만약에 카페가 아닌 벤치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그러면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져요. 왜냐하면 햇빛을 이길 만한 조명은 없거든요. 햇빛처럼 비추게 할 수 있는 조명은 있어요. 다만 엄청 크겠죠. 네. 몇 킬로와트가 되는지 가늠도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막 조명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차이들을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기왕 대화씬을 찍을 거면 카페에서 한다든가, 기왕 자전거를 밖에서 탈 거면 저녁 때 탄다거나. 그래서 야외 씬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굳이 야외 씬을 찍을 거면 좀 컨트롤이 되는 상황에서 찍는 게 좋다. 그렇지만 꼭 굳이 낮 씬을 찍을 거면 최소화해서 좀 효율적으로 찍는 것이 좋다. 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네, 좀 이야기가 길어졌죠. 뭐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면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촬영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찍어서 그걸 이제
업로드를 시키면서 이제 어떤 의도로 이거를 찍었는지, 어떤 의도로 뭐 조명 세팅을 하고 뭐 미술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좀 할 건데, 사실 이게 얼마나 업로드 될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영상 쪽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했었던 것이 영화였고, 그리고 가장 절 괴롭게 만들었었던 것도 영화였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절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네,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아이러니한데, 어쩌겠습니까? 이 나이 먹고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한편으론 참 싫습니다. 근데 못 내려놓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조금 늦고 무섭고 두렵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있긴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